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투기에 빠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투기는 저조차도 견디기 힘든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이기 때문에 아사리 처음부터 시작 단계를 갖다 끊어버리는 게 가장 좋아요. 안녕하세요. 주식 국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리튬 테마로 보는 탐욕의 끝과 인간의 양면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래서 종목 추천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볼게요. 오늘도 후견인 서포터즈를 가입해주신 로얄 달고나님, 조랑말님, 싱클레어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후견인 서포터즈가 되시면 이제 제가 보는 종목을 공유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인 사이트를 하시면은 제가 올려드리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따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하이드로 리튬 게시판이에요. 게시판 아무래도 한번 들어가 봤죠. 들어가 보면 이제 칼트라는 그 아이디를 쓰는 게 제가 지금 요 사람이 좀 문제가 많았다라고 몇 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항상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뭐 선동이 아니라고 합시다. 오해를 일으켰어요. 오해를 불러일으켜 가지고 과거에 요 이제 한 11월 초까지만 해도 제가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왜냐면 제 방송에서 이 사람들이 제가 가만히 있는데 제 방송을 보고 뭐 반박글을 올리느니 뭐 까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반박글의 내용이 결국에는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보면 다 해소가 되는 건데, 본인이 보지 않고 그렇게 이제 글을 올려가지고 제가 거의 대응을 거의 하지 않았죠. 그냥 뭐 그랬던 거고, 어쨌든 여기 보면 여기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뭐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뭐 한국 경제가 이제 악의성 기사를 쓴 거를 갖다가 이 사람이 또 반박을 했어요. 한국경제 기자가 바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뭐 하여튼 반박을 했는데, 뭐 그분이 왜 보자고 했나요? 요런 내용은 이제 그 최대주주 얘기를 하겠죠. 최대주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때는 거의 뭐 영웅입니다. 막 글 하나 올리면 100개씩 막 7개 따봉 막 올라가고, 찬티들이 막 여기 달라붙어가지고 악플 쓰는 사람들한테는 뭐 악플도 아니에요. 그냥 의욕글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막 대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최근에 하락을 며칠 동안 했죠. 그러니까 자, 뭐 칼트님 믿고 베팅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내용이 이제 바뀌었어요. 칼트 장투하라고 지령받았구나. 네가 무슨 뭐 구린 짓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톡방아 달라고 했다. 뭐 이성락 조합원 아닙니다. 뭐 이성락이란 분, 이분 얘기 많이 나오고 그죠? 뭐 대표들한테 언제 가능하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산티들 없어졌다. 칼트님이 진정한 난도꾼이다. 180도로 바뀌었죠. 진짜 인간의 양면성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여기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수가 적은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혹이 많았잖아요. 의혹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가지고 뭐 글을 쓰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제 글을 욕을 썼다고 하길래 저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했던 거고, 그리고 제 이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제 거 영상 링크를 달아놓았던 것 뿐인 거고, 저는 실제로 여기 간 적이 없는데 여기서 욕을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어느 순간에 뭐 어느 정도의 글에 대해서는 뭐 고소고발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화도 좀 냈었고 했었지만, 어쨌든 의문은 당연히 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떨어지니까 요 찬양했던 사람들이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지고 몇몇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자체도 너무 그렇지 않아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었다가 떨어지니까 이제 안티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안티라는 부분은 주식을 사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뿐더러, 또 반면에 조롱을 하러 온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이 조롱을 하러 온 사람들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최소한의 양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고,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래 이거 봐 내가 말을 했잖아 좀 조심하지 그랬어 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진짜 위험한 거죠. 이제 보니까 이제서야 주가 빠지고 나서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칼트님 피하지 마시고 들어오시죠. 어? 주식이 어느 정도 레벨을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자마자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피버라는 분이랑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피버라는 분이랑 칼트님이랑 대표이사 통화권은 왜 삭제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도 이미 맞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해보신 분이고, 이런 부분은 진짜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글 있는데 그대로 하는데 무슨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시냐. 이미 이 두 양강이 붙었어요. 원래 이 두 사람은 같은 편이었습니다. 주가 올라갈 때 서로 다독여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피부라는 분이 이제 과거에 썼던 분에 대해서 박제한 거를 갖다 링크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이 사람이 제가 문제가 된다고 말했던 내용들 여기 노란 줄 좀 쳐놨어요. 내용이 많아가지고. 게시판의 안티들이 허위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대요. 찌라시나 게시판 안티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허위 정보를 갖다가 만들 이유가 없어요. 이거를 갖다 주가를 떨어뜨려서 싸게 산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를 갖다가 아예 사질 않잖아요. 사질 않는데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은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이 피해를 볼 것 같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분석을 했더니 이 사람이 난리를 친 거잖아요, 저한테.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스토킹도 당했었고. 자, 내용을 한번 보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도 된다고 얘기했대요. 일개 개인 투자자한테 IR이 아니라 대표가 얘기를 하라고 했다고 얘기했대요. 잘못됐죠, 이거 자체가.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부 정보를 갖다가 발설하지 않아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아야 될 의무. 이거 자체를 저버린 거죠. 이거 자체를 저버린 거죠. 왜냐면 대표이사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기가 이제 회사들 이제 계약 공시나 이런 것들 호재가 있는 거를 갖다가 주변에 얘기를 하고 미리 매수를 해가지고 차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차익 자체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저 뭐 이렇게 됐죠. 그리고 뭐 휴센텍에 대해서 휴센텍 오성록 시민대표나 또 조경순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대요. 이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주제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 아이디가 해킹을 당했거나 이 사람은 본인이 아닐 것이다. 누가 글을 주면은 주워가지고 쓰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 내용도 그렇잖아요. 리튬 플러스 입장. 리튬 플러스가 공시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은 혼자서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죠? 그다음에 무슨 뭐 WI, JH 투자조합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것도 김백산 대표한테 물어봤대요. 선택을 잘못했죠. 어쨌든 간에 칼트란 이 사람을 갖다 누가 조작을 했던 말든 간에 세력들 자체도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자산 규모가 1000억이 넘어가면 내부 통제 감사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이게 이 말이 실제라면은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뻥이기를 제가 바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계약 가능한 회계법인도 파견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죠? 이런 것도 중요하다. CB, BW 1000억 납입건 뭐 이런 것도 있고 1000억 자금 모집에 2700억 자금 모았다. 이거 위험하다고 얘기했죠. 게시판 허위사실 유포를 갖다 고소를 진행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본인은 이런 기사를 올리면서 누구를 고소를 합니까? 통화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선동이죠. 왜 독후감을 갖다 여기서 써요? 교회를 다니는 전도사들이 교회를 믿지 말라고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전도사들은 교회를 믿으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파고 전파랑 선동이랑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별 차이 없겠죠. 나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니들이 믿으려면 사. 그러면서 좋은 내용만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쁜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을 선동한 겁니다. 그죠? 나머지는 모두 다 찌라시로 하잖아요. 의혹이 있으면 찌라시로 치부를 해버리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는 좋은 점. 그죠? 자, 그러니까 FEVI 이분이 또 얘기를 해요. 그죠? THSD라는 사람은 이제 뭐 찬티였다가 어제 보니까 약간 이제 멘탈이 나간 것 같던데 정신이 나간 건 아니에요. 그냥 충격에 주가의 하락에 충격에 멘탈이 나간 것 같던데 어쨌든 뭐 그래서 둘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답글을 달아서 카톡 오픈방을 만들었다. 거기 들어오면은 자기가 하나도 팔지 않은 걸 갖다 인증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팍스넷에다가 인증을 하라고 얘기를 했겠죠. 칼테라는 사람이 예전에 저한테도 그랬어요.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뱅뱅 돌리면서 본질을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실명이나 하는 일 정도는 까고 나랑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망쳤던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참 비겁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랬었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되어 있잖아요. 팍스넷에 인정할 자신 있어요? 선동하면서 가능하겠죠. 뭐 못하면 님은 그런 인간일 뿐입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카트가 요거는 카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카트가 그죠? 통화한 거 물고 늘어지고 소송한다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죠? 저예란 인간이라고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 안 하는 척하면서 얘기를 하죠. 제가 이거 한번 당해봐서 합니다. 화병이란. 여기 밑에 댓글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수준 낮게 초딩처럼 말꼬리에 잡는 주제에 품격이라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음. 제가 요 씀을 보고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이 씀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상당히 많이 쓰고 그 내용 자체가 이렇게 퀄리티 있게 못 나왔어요. 수산화 리튬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 써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이디가 해킹당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거의 글에도 씀이 나왔고 여기서도 씀이 나온 걸로 봐서 과거의 글은 이 사람이 지워가지고 지금 확인이 안 됐는데 제가 다 확인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씀이라고 했으면 이제 나이는 같다. 동일한 인물로 보입니다.
연령대가 좀 있으시겠죠. 연배가 좀 있으신 분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같은 거는 이제 뭐 또 얻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누가 써주면은 그렇게 간 거. 요 114라는 분도 요 같은 분이신데 문제가 많죠. 이분도 완전 인간 이하 아니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고 내부 정보에 대해서 제가 의혹을 대니까 이렇게 댓글로 달아놓은 거예요. 무식하면 가만히 있으래 저한테. 리튬 플러스 관련된 거는 모두 공개를 해도 상관없는 비상정보비리래요. 리튬 플러스는 대주주의 최대주주. 최대주주가 모든 걸 발사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이게 비공개가 이제 그 공개도 되는 거겠어요, 그죠? 뭐 어쨌든 간에 이걸 나쁘게 보는 우리가 문제인 걸로 치부를 해버리죠. 의혹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기가 반대의 의견을 내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이분 계속 하여튼 싸우고 있어요. 자, 집착이 거의 정신병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영상으로 보여준다고 해도 도망을 가는 이 칼트님. 자, 칼트님이라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자, 피버와 단톡방 안티들. 단톡방이 있었나봐요, 이 사람들. 자기들끼리 이렇게 찬티글을 쓰는 사람들끼리, 저는 게시판을 계속 보고 있지 않으니까.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내용 공유하고 언제 얼마에 팔자 뭐 이런 식으로 갔겠죠. 그런데 지금 의견이 갈리면서 둘이 아작이 난 거예요. 톡방에 이런 사람이 5번에 피버도 있으니까 초등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뭐 11월 21일 날 31,000원을 급등 나오고 윗골이 달린 날 톡방에서 모두 던졌는지 뭐 안 보이다가 뭐 이렇게 했다. 뭐 동호회들 뭐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동호회 있을 겁니다. 이런 또 세력주는 밑에서 유사투자자문이나 이런 애들 쓰잖아요. 그리고 뭐 부티크 이런 것도 쓰겠죠. 왜냐면 자금 자체가 크게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쓸 거고 하니까 뭐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 야, 너가 문제야. 이러면서 지금 주가 하락하고 나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려. 책임을 안 져, 책임. 이러면서, 보세요. 선동하는 글은 아니고라고 얘기하는데, 선동했죠. 선동했어요. 그 다음에 뭐, 어반 리튬 의사 관련된 글을 올렸다. 그 다음에, 라그나카 조합의 이성락 대표랑 연관시켰다. 이성락 대표가 또 나와요. 이성락 대표가. 응?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걸까요? 수많은 투자 조합이 있고, 뭐, JH 투자 조합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리튬 인사이트도 있고, 리튬 플러스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상한 꽃 이름 뭐 그런 것도 있고, 그죠?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은데, 유독 이 이성락 대표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노골적인 해악행위에 분노를 해야 된대요. 해악행위에 분노를 해야 된다. 본인이 했던 거는 크게 상관이 없고, 해악행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똑같아요. 이 사람이 내부 정보를 갖다가 알린 것도 맞고, 그로 인해서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가 지금도 주식을 갖다 고점에서 보유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했던 거는 전웅 대표가 자기 글에 댓글을 달랐다고 얘기했어요. 대표가. 근데 이 전웅이라는 사람은 나오지도 않죠. 그죠? 이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처음부터 일관된 포지션을 갖다 취해왔다. 뭐 좋습니다. 이 사람은 뭐 지금도 수익일 테니까 상관이 없겠죠. 정중히 거부하자. 통사정을 하는데 정중히 거부를 하자. 바로 공격하는 그런 인간들이다. 본인이 하는 거를 갖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죠? 질라진 인간과 싸울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댓글을 달면서 둘이 싸우고 있어요. 이거는 웃자고 얘기 나온 건데 어바니팀에서 어바니 무슨 말 뜻인가요? 이렇게 하니까 반토막이네. 그리고 이게 제일 웃긴 게 물고기 반이었어요. 물고기 반. 니들은 반은 잡혔다 이건 이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웃자고 잠깐 나와봤고 자, 두 가지만 묻고 있습니다. 결국 이성락에게 농락당한 것인가요? 이성락이란 분이 어디 나오길래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건지 저도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기사 내용을 좀 봤더니 이성락 아까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라크나가 요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요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WI의 경우에 최원식 전 국회의원이 사회이사로 선임이 됐고 여기에 주요 투자자인 하나인 이성락 라크나가 조합 대표도 전직 검찰 수사관 출신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요때 요게 이제 기사가 나오고 나가지고 여기 있던 찬티분들이 막 난리 부르스 쳤던 게 있었어요 저한테. 야, 네가 얘기했던 그런 의혹의 세력 지도가 여기에 포함이 됐으면은 이런 수사관들을 갖다 여기에 집어넣겠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뭐 진짜 그럴 수도 있나 보다. 뭐 수사관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경유착이 약간 있나 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대응을 안 했어요. 왜냐면 굳이 결과물이 나올 텐데.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샘플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샘플을 갖다가 만든다고 얘기했던 게 날짜가 계속 바뀌고 있죠. 가동일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가동일이 계속 바뀌고 있고, 심지어는 공장 설비 자체가 예전에 있었던 걸 갖다가 계속 사진을 찍고 있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자들이 계속 그걸 닫고 있는 이유는 뭐냐? 뭐 라크나가 조합이 뭐 이런 식으로 가고, CB는 이렇게 갔다. 그죠? 현대 주당 주가가 3,000원대 이미 감안을 하면 172억 원 이상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이 굳이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법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법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미리 얘기를 듣고 뭐 CB를 갖다가 다른 데서 미리 발행을 한 걸 갖다가 이분이 인수를 해가지고 사서 그냥 판 거예요. 근데 이게 시세 차익이 이렇게 난 거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 사람이 뭐 조합을 해제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그 국진성인가 하이드로 리튬 거기도 똑같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잣대가 A로 되고 누군가에는 잣대가 B로 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양면성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고점이 진짜 이 찬티들이 얘기했던 10만 원, 20만 원까지 갔을 때 이 경영진들이나 조합이 차익을 실현을 했다. 그러면은 아무 얘기는 없었겠죠. 그런데 자기들은 이미 생각하는 것보다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확 빠졌는데 왜 주변에 있는 투자조합이나 이런 애들은 차익을 실현을 하느냐.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저가에서 5배 이상의 수익이 나오면 이걸 차익 실현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더 먹을 거라고 탐욕을 부리다가 끝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누군가를 욕하는 잣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정말 주식을 투자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줬을 때 겪을 수 있는 인간의 공통적인 양면성이에요. 제가 뭐 이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추천할 때는 신중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추천할 때는 책임감 있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인간은 이건 다 똑같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제 주변에 제일 친한 친구들도 그렇고 말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부리지 말고 투기를 하지 말고 투자를 하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계속 이야기가 우리 나오는 이성락이라는 분, 이분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성락과 제가 지금 올려드린 이 이성락이 동일 인물일까요, 과연?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분이 진짜 이성락이 맞을까요? 혹시 게시판에 찬틱을 쓰신 분들은, 그리고 동호회분들은 이분이 알려주시는 내용으로 모두 쓰신 건가요? 진위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제게 왜 이런 게 있을까요? 저 역시도 뭔가 알고 있겠죠. 그런데 저는 한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 내부 공시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가 판단이 될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관심이 없는 종목에 대해서 저는 뭐 매수를 하지 않으니까 남의 얘기일 뿐인 거죠. 그리고 적정 시기가 오면 이거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맞으면 가만히 있는 거고 아니면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오늘 하이드로 리튬 어쨌든 간에 뭐 상승하려고 했다가 다시 이제 받고 꼬라박고 이제 내려오는 상황. 그죠? 요렇게 라인에 걸려 있으니까 내일쯤에는 또 진바닥이니 반등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이게 기술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결국은 내려올 것 같다. 뭐 제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진짜라면은 여기서 탄력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이제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저도 뭐 들은 게 있긴 한데 저는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은 없었고 이게 긴가민가 하니까 그냥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갖다가 제가 한두 기업을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제 나름대로의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채널에 대한 얘기만 듣고 그것도 들어도 실행을 하지 않는데 아까 뭐 보신 것처럼 신뢰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를 제가 믿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 다음에 뭐 어바니티브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오늘 올라오려고 하고 있다가 시작하고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건전해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오늘 뭐 전환사채 나오니 그러면서 얘기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환사채는 사실 이틀 전에 팔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래 수도결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서 어쨌든 물량이 미리 나와가지고 청산을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바닥이라 생각해서 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지에넌 에너지. 제가 지에넌 에너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엔투텍을 이용해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그 리튬 코리아 어쨌든 같은 라인이다. 여기도 요거 딱 걸리면서 뭐 이렇게 마무리 되긴 했었는데 등락 자체가 보면은 이게 더 살벌하잖아요.
방초방어 급등했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장마감에 내려버리는, 그죠? 이런 것들은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뭐 어떤 한국 지질협회가 뭘 하고 뭘 해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관심 밖으로 두세요. 관심 밖으로 두시고 안정적인 거 찾아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투자를 하면 잃질 않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왜 굳이 이렇게 리스크가 많은 거에 들어가셔가지고 아까처럼 양면성을 갖다가 사람들이 보려고 하지는 모르겠어요. 심지어 어떤 게 저게 충격을 받느냐면 내가 믿었던 사람에 대해서 계속 게시판에 글에 대해서 보고 이제 들어갔어. 들어가면은 주가가 게시판에 여기서 보고 들어갔는데 주가가 실제로 계속 올라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을 갖다가 저도 모르게 엄청나게 신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를 한 게 요쯤이거나 평단이 요쯤 되잖아요. 근데 평단이 요쯤인데 이 아래로 빠졌어.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만 찾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아예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사라져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판단을 못 내리겠죠. 실체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떤 특정 리튬에 대해서 뭐 아시는 게 있어요? 아니면 조달청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리튬 가격이나 수사나 순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진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였던 그 부분은 저는 그분이 실제 있으신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는 분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진위 여부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실제로 그리고 저한테 뭐 얘기를 하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어떤 이익을 보거나 그런 것도 사실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알고 봤더니 이렇네.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물린 사람들, 단기간에 50%의 손실이 난 사람들, 어쨌거나 하이드로리튬도 단기간에 40% 이상의 손실이 났고, 이거는 탈출도 못하고 바로 때려박으면서 3연속 내려받고 있잖아요. 내려받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게 받아줬는데, 여기서 과연 이거를 갖다가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누가 있을 건지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력 관련된 거는 하지 마세요. 제 얘기 듣고 여기서 정리하신 분들은 지금 아마 감회가 다르실 겁니다. 생각이 많이 바뀌셨을 거예요. 어떻게 투자하면은 인생이 할 수가 있고 인생이 다시 끝날 수가 있는지.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투기에 빠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투기는 저조차도 견디기 힘든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이기 때문에 아사리 처음부터 시작 단계를 갖다 끊어버리는 게 가장 좋아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구독해 주실 분들은 저와 함께 그렇게 투기를 끊어낼 수 있는 길로 걸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목에 대한 문의 좀 안정적인 종목이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이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유료입니다, 유료. 무료 아니에요. 그렇지만 타 유사 투자 자문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그 한국경제TV 이런 가입비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단타방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타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문자 남겨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하이드로 리튬이나 리튬 테마 관련주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좌절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디디시면서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 가지고 현명하게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절대 추가 자금 있다고 물 타지는 마세요. 다시 이 라인으로 올라가서 원금이 회복이 됐다면 그냥 털고 나오세요. 수익 보려고 하지 마시고. 주식 후견님 방송 봐가지고 여기서 물 타려고 했다가 물 못 타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수익 못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구독도 하지 마시고 그냥 저 채널 추천하지 않음으로 바꿔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 영상 보셔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공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 된 건지 판단 자체를 못 하시니까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